여러분, 이 외국인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한국 탈출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거 좀 불안할 정도예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상장 주식을 매도한 총액을 보면 말입니다. 아우,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올해만 13조 2469억이나 됩니다. 13조 2469억. 올해만이에요. 지금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얼마 안 지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1월에도 1조 6770억 원을 지금 순매도했고요. 2월에도 2조 8천억 원, 3월에도 4조 8천억 원, 4월에도 말입니다. 22일 현재 4조 1239억 원을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2020년에도 팔았고 2021년에도 팔았다는 사실이에요. 2020년에는 24조 3790억 원을 팔았고요. 2021년에는 24조 9310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국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저는 이게 엄청 불안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말입니다. 이게 한 해도 아니고 2020년, 2021년도 굉장히 큰 금액이 빠져나갔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 더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위험이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제유가 지금 요동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국제유가는요,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경제 성장률은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찔끔찔끔 난다는 게 동해 바다에 가스 나는 거 조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뭐 원유가 떨어집니까? 아니면 가스가 떨어집니까? 아니면 석탄이 떨어집니까? 이거 다 올라가거든요. 다. 안 올라가는 게 없다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요동치고 있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석탄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석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에너지만 이런 게 아니라 광물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물도. 여기에다가 곡물까지도 많이 올라가요. 곡물. 그러면 에너지, 광물, 곡물 다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가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은요,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한국이 이뻐서 투자를 한다든가, 뭐 한국이 사랑스러워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요 오로지 투자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투자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관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라 재정이 좋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 투자해야지. 여기에다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 수출 잘해. 그러니까 나 투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도 못해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요. 작년 12월부터 3월에 잠시 흑자를 냈을 뿐 지금 계속 적자고요. 4월 들어서는요, 4월 20일까지가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51억 9,900만 달러니까 52억 적자잖아요. 52억 적자면 여러분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4월 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수출이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너도 나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내재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재의 어떤 위험 변수가 있어서 그 위험 변수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여기에다가 외부 변수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예. 외부 변수도. 지금 원달러 환율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하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43.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중고예요. 이중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서 난리. 예. 여기에 뭐 니켈 값이 올라서 난리. 밀 값이 올라서 난리인데 환율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고. 이중고. 안 그래도 가격 폭등에 환율 폭등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도 부담인 거예요. 환율도. 야 이게 환율이 너무 불안한데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 마지막 최종 한방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한방.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3월에는 0.25% 올리는데 그쳤지만요. 앞으로는요 0.5%의 빅스텝이나 0.75%의 전보 스텝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전보 스텝까지도.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제 전보 스텝까지도 가능합니다. 6월에는요. 예, 이게 72%의 전문가들이 0.75%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0.75%. 예. 6월에는요. 시장에 대한 충격을 그만큼 던져주겠다는 거죠. 예. 7월에는 0.25%나 0.5%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7월에는 6월에는요. 지금 여기에서 예, 보이는 그대로 한다면 예, 0.75%까지 이게 전보 스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전보 스텝으로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의 어떤 위험도는 저는 점점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위험도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은요. 예. 이게 금리가 비싸지니까 미국의 금리가 비싸지니까 예. 이게 탈출하려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외국인들이 또 탈출하는 경향이 있는 게 부채예요. 민간 부채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1862조 1000억 원인데 여러분 이게 금리가 오르면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게다가 바닥 경제가 지금 잘 살아나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만이 소비가 진작이 되고 소비가 진작이 되면 그나마 경제의 한 주체가 예, 경제 성장률은 3대 주체자 3대 예, 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소비, 수출, 투자. 그중에서 소비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부채가 많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외국인들의 한국 탈출이 지금까지도 심해지고 앞으로도 심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앞으로도 심해질 거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그대로 다 적용이 됐습니다. 예, 다우산업지수 어제죠. 어제 마감한 지수를 보면 981.36이나 떨어졌습니다. 1000포인트가량 떨어진 거예요. 1000포인트. 와우. 어마어마한 겁니다. 981.36이면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그래서 33,811.40으로 마감했거든요. 나스닥은요. 예, 12,839.29로 마감했고요. 335.36이 떨어졌어요. 여기도요. 2.5%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되면요. 이번 주 주식시장도 굉장히 변동성 장세가 될 겁니다. 아마. 변동성 장세라는 거는 출렁출렁 한다는 거예요. 출렁출렁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식시장을 끼고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가. 악재투성이에요. 악재투성이. 예. 지금은요 여러분 유동성을 가지고 버티는 장세라고 봐야 되지 이게 뭐 경제가 좋아서 호재가 많아서 버티는 장세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외국인들이 앞으로 더 빨리 빠져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요 여러분 투자에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할 겁니다. 어떤 시기든 시장의 어떤 위험도 커지고요. 시장의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변동성 장세가 계속 된다는 자체가 그죠?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온집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작살납니다. 야, 중국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중국도 위안화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환율은 올라가는 거죠. 환율은 올라가고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읽고 있거든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 자체에는요 크게 호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